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고민 상담,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이 됐죠. 그 이후에 전국 주택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고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전주 대비 0.1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피한 구로구, 양천구, 광진구의 상승이 높고 8개 동이나 지정이 된 송파구도 매매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매수 문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이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 대비 0.05%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경기도 역시 0.05%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인 대전, 부산, 울산, 대구는 상승한 반면 광주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은 2017년 10월부터 하락을 해서 2년이 지난 107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동래구와 수영구 및 해운대구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서울은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부 지역과 단지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선호단지, 구외곽도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에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 어제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대화 형식이라서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도 제가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올까? 과연 대통령님 머릿속에는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좀 유심히 봤는데 네.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현 정부에서 어저께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집값만큼은 안정화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큰 골조였고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 펴지겠죠. 그러면서 두 분의 패널께서 첫 번째 패널께서는 패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고 하게 되면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피는데 실수요자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출에 있어서 힘들다 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이셨죠. 서울권에다가 집을 한 채라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격도 오르고 현 정책에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의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물건이 없다. 그러면 여러 정책들을 폈지만 세금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좀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매물을 좀 쉽게 팔 수 있게 내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답변 속에서 첫 번째 답변에서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참고를 해서 정책을 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는 현 정부 차원에서 타 정부와 다르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이용해서 경기 상승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전월세 부분만큼은 그래도 안정화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자체의 기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 자체는 이 두 번째 패널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내가 서울권에다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물이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러면 현재 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 다주택자의 물건 자체가 매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적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자체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양도세, 다주택자가 좀 더 쉽게 팔 수 있게 하고 매수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하면 보유세를 올리는 게 낫지 않냐의 부분 자체의 답변은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의 매물, 양도세 중과 또 두 번째 임대사업자의 장기 임대주택들 8년이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 모든 정책 부분들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공급 물량의 축소로 귀결이 되는 부분 자체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자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는 30만 호 신도시 그리고 75만 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만큼 상응해서 그 속도를 맞출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언론기사를 뭐 그다지 제가 다 맹신하진 않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 언론기사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상한제가 열흘이 지난 지역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남 4구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현재 다 올랐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심리인 거죠. 정책을 피고 있는데도 정책에 있어서 역방향으로 지금 시장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현 당국이나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 지금 기사들 캡처를 해봤는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서 상한제가 지역 지정된 이후에 과천의 전세값 자체가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과천이 이번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 자체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과연 현 시점에서 모든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공급 정책이 얼마만큼 뒷받침되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집값 안정화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값 변동률 11월 6일 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저희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집값이 내년에 얼마나 뛸지 얼마나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통계치, 수치를 가지고 한번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11월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수도권 부분 자체도 확대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권 0.09%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방 그리고 전국 수도권 모두 우상향 꺾은선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주택 가격 동향의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우위 지수. 매매 우위 지수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다고 하게 되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밑으로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매도자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강북 그리고 서울 지금 보시는 대로 강남 순으로 보시게 되면 매매 우위 지수가 100을 넘어서서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의 주택 가격의 시장의 동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요, 뭐 서울권, 강북, 강남, 경기 모두 다 올랐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풍선 효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받았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오른 퍼센테이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 구별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상위 지역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만나봤듯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 구로, 양천, 목동에 있는 양천, 그리고 광진구가 두드러지게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보시는 대로 교통, 경기권이나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전 지역 출퇴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하철 교통의 편리함이 있고요. 또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확충돼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등의 직장인들이 매수 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으로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제외된 상황에서 매매가 변동률이 굉장히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도 효과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단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대단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송파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역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물론 일반 아파트들까지도 매수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특목고가 일괄 폐지되면서 강남 그리고 목동 지역에 주목하다 보니까 양천구의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권입니다. 경기권이야 뭐 늘 수원, 영통, 광명, 분당, 그리고 뭐 과천 등등이 항상 올라오죠. 보시는 대로 수원과 지금 과천까지 쭉 해서 0.3%부터 0.23%까지 쭉 다 지금 매매가가 지금 다 올랐고요. 그 원인 자체를 좀 보시면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자, 신분당이 들어가는 이의동, 그리고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망포동 일대로 주택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와 그리고 광교 비즈니스센터의 배후 수요 지역으로서 물건 자체가 지금 희소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권 출퇴근용이나 지금 뭐 월판선 그리고 성남 트램 2호선 같은 경우 교통호재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신학기에 있어서 학군이 좋다 보니까 3, 40평대의 매물 문의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번 11월 6일 날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건드렸죠. 그 지역 중에 눈에 띄는 게 부산 지역을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를 시키면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모두 가격이 반등을 쳤습니다. 자, 이 친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해제만 됐다는 게 아니라 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될 부분 자체를 미리 예견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10월 말부터 타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했고요. 발표 이후에는 투자자의 과열 현상까지 보이는 게 지금 수영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단지, 재건축, 연안, 도래안,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해제 발표 이후에는 저가 매물 다 걷어들이고 다시 회수해서 다시 호가가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부산 동래구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제 발표 전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다가 발표 이후에는 매물이 전반적으로 다 회수되고 매물의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국적인 현 시점에 있어서 주택가격 동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게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시장의 반응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과연 현 정책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열정과 또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좀 더 한번 고려할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